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9년에만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12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항생제, 과잉 처방이나 환자가 처방된 항생제를 끝까지 복용하지 않아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주범은 바로 동물, 농장에서의 항생제 사용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약 80%가 동물 농업에 사용되며 이 중 70%가 인간에게도 중요한 약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항생제가 점점 듣지 않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WHO의 글로벌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감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장균 항생제 내성률은 42%,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은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쉽게 치료되던 감염이 이제는 불치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MRSA로 인해 2019년에만 12만 1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항생제를 먹은 동물이 인간에게 독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물 농장에서 항생제는 남용되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자주 적은 용량으로 사용하면 약한 박테리아는 죽지만 강한 박테리아는 살아남아 내성을 가지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환경을 완벽한 내성균 제조기라고 부릅니다.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많은 동물이 밀집해 사육되며 항생제가 남용되니 내성균이 생겨나기에 최적의 조건이죠. 그렇다면 이런 관행은 왜 계속될까요? 역사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약회사들이 가축의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동물들이 더 빨리 자라고 더 크게 성장하는 부작용을 발견했습니다. 1925년 닭의 도축 가능한 크기인 1.13kg까지 키우는데 125일이 걸렸습니다. 2023년에는 단 47일 만에 2.97kg까지 키웁니다. 항생제가 성장 촉진제 역할을 한 겁니다. 빠르고 값싼 고기를 위해 오늘날까지도 계속 남용되고 있는 이유죠. 한국의 동물 농업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어떨까요? 한국은 항생제 사용과 내성 문제에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31.5dd로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동물 농업 분야에서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2013년 기준 국내 비인체 항생제 판매량은 약 37,359kg에 달하며 가축별 내성률은 소 10.4%, 돼지 47.9%, 닭 76.6%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항생제 사용은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촉진시킵니다. 국내 병원에서 분리되는 주요 세균들의 항생제 내성률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MRSA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VRE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 ESBL, 생성 그람 음성균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을 주관으로 한 원헬스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 사업을 통해 사람, 동물, 환경 간의 항생제 내성균 전파를 막기 위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필요합니다.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미국 농무부 USDA에 따르면 생산 목적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도 고기 가격은 1% 미만으로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10월 기준 미국에서 돼지갈비 1파운드는 달러 4.27, 닭가슴살은 달러 4.04, 등심 스테이크는 달러 11.50센트입니다. 항생제를 제거한다고 해도 돼지갈비와 닭가슴살은 4센트, 스테이크는 12센트 정도 오를 뿐입니다. 여러분, 4센트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2023년 FDA는 중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항생제의 처방전 없이 구매 판매를 금지하고 수의사의 처방을 의무화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미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가축 1kg당 항생제를 평균 31mg 사용하는 반면 세계 최대 육류 생산국인 중국은 무려 208m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 이대로 괜찮을까요?